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3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유례가 없어서 정치권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네, 한편 여야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국 후보자 오늘도 청문회 준비하는 사무실로 출근할 텐데 한 11시 정도에 출근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근하는 장면 들어오면 방송 중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오후 2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에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근 시간과 어느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몸살 감기로 조금 출근이 늦었다. 어제 조국 후보 측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좀 놀라지 않았을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제 출근길에 발언은 검찰 수사는 수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검찰이 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30여 곳을 압수수색한 이 일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게 갖는 일반적 의미는 검찰이 내각 후보자 임명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개입이죠. 왜냐하면 청문회 끝나고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게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자유한국당이 5건을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건을 고발했고 또 다른 정당에서 고발해서 11건이 고발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도 이걸 검찰로 가져가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인 인사권에 대하여 수사로 개입할 여지를 지금 열었다는 것은 저는 이거 정치권에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 반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성의 문제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따지는 겁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에 불법성이 있느냐. 그 불법성이 있다면 누구의 불법이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는 일관되게 불법성이 없다를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풀 기회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혹을 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검찰이 초유의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첫째, 청와대와 여권과 교통을 하고 수사를 하고 시작하느냐, 압수수색을 했느냐. 그다음에 아니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독단을 했느냐. 또 아니면은 어디 보이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작전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교감을 했다라고 보는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뭐냐 그러면은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장관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수사를 한다, 압수수색을 한다. 이 자체는 장관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똑같거든요. 또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청와대가 이야기를 안 할 리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그럼 교감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디주의에 압수수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퍼즐 그림이 맞추려 그러면은 압수수색하고 그 오후쯤에는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야 그림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국 수석에 대한 자진 사퇴가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교감이 있었다라고 본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감이 없이 했다라는 것인데 교감이 없이 했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좀 큰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결국 검찰이 독립적인 독단적인 길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범죄적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사실상 피해자로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검찰
검찰 내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건 자체를 빨리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객관적 사실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수사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네. 청문회를 끝나고 장관이 된 후에 수사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사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나머지 뭐 정치적인 뭐 함의가 좀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검경수사권 정책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검찰이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성향 스타일로 보더라도 청와대 또는 여권과 소통 없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정치적인 상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좀 현실성이 떨어지죠. 뭐냐 그러면은 지금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증인 요청이라든가 증언이 거부되고 그 다음에 재가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 그러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겠죠. 그 여론 악화되게 되면은 적어도 내년 총선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구속기라든가 뭐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총선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위기이자 기회를 맞게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경우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장관에 대한 수사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는 도덕적 우월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총선 앞둔 상황에서 당내 내분에 대한 정리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총선의 새로운 물갈이라든가 중진들의 전원 사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바람으로 일어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 전략할 수 있다 이런데 사실상 이 부분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라 봐야 되겠죠. 총선에 대한 뭐 미래 전망까지 좀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일단은 가장 초반에 짚어주셨던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교감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청와대에 아는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교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정치적인 사안에 검찰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청와대와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 체제가 진짜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한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독립할 때인가, 내부를 민주화할 때인가, 즉 개혁할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점은 최의원님, 저희가 최의원님과 검찰이 정치에 관여한 것 같다. 내각 인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첫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단 최의원님 그러면 검찰 수사 관련해서 11건의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수사 시기는 어차피 수사는 해야 되는데 지금 청문회 전에 수사한 게 문제라고 보시는 건 아니면 한국당이 제기한 어떤 의혹이랄지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지 시기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적어도 청문회를 보고 그 청문회에서 소명이 되면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시점을 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 신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신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뢰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말하자면 실세를 건드리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요지, 그죠? 현실 권력도 철저하게 문제가 있을 때 파헤쳐라고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다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내줬으니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 어느 정도 뭐 검찰이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워낙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그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의 압색이었다,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이 이런 그 순환 논리 속에 있어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국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럼 고발하고 나서 수사를 안 하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겠죠? 지금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야당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죠. 네, 그 요구에. 한국당은 그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아예 청문회에 설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사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청문회 일정은 합의를 해놓고 수사하니까 이제 수사하니까 그만둬라. 그러면 결국은 이래도 그만둬라 저래도 그만둬라. 그러니까 결국 청문회를 하나하나 사실을 가지고 연역해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낙마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걸 짜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거는 좀 무리이고 저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뭐 여러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 남아있는데. 예, 말씀 듣고 하시죠. 말씀 아니, 듣고 요거는 하시죠. 지금 제가 까먹을까 봐 한마디. 예. 무슨 얘기냐면 아까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후보자는 그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온 가족을 탈탈 털어요, 지금. 그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불법이 있는지, 불법이 있다면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후보자에게는 아직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 말을 듣고 지켜봐야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이런. 개인의 주거지와 사유 그 주택이라든가 거주지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윤석열 검찰총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의 법률적 소신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뭐냐 그러면은 청문회 때도 개인에 대한 인권, 그 개인에 대한 사생활 이 부분 보호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풀이가 될 수가 있을 것 없고 혐의가 있다 없다는 뭐 수사를 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도 생물이듯이 수사도 생물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어떤 형태로 또 번질지 모르는데 뭐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정도의 중대성, 그 사안의 중대성이 어떤 정도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것이 진짜 적합하냐, 압수수색할 시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정도로 감내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은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상정적 코드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조국 수석의 의혹에 관한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은 무엇보다 크다라고 봅니다. 또 뭐 검찰에서도 그런 사안을 밝혔다시피 이 사건 자체가 규명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정제 일거리로 또 국민적인 어떤 의혹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고소 고발에 두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기적인 적합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하필이면 왜 인사청문회를 두고 하느냐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된 것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되는 상황에서 뭐 10가지가 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사안의 중대성도 크고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진짜 장관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관에 대한 직접적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가 객관성과 공정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야당은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검찰로서는 시기의 적합성 그러니까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더군다나 핵심 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해외 출국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검찰로서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커질 수밖에 네.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수사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야당 측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번 수사에 대해서 조 후보자에게 출구를 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레토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이것이 뭐 소통이 됐든 검찰 독단이든 독단이지 않든 이 부분에 대한 야당에 대한 이 비중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 그런 어떤 레토릭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뭐 규명한다 그러지만은 이 특검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을 우회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 대해서 이 수사에 대한 철저한 부분 또 미심쩍다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최 의원님 압수수색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실 네. 거면 이거 하고 저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보다 예. 특검을 주장하는 거를 보고 이건 청문회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구나. 자유한국당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면 저는 조국 내정자에 대한 특검보다는 KT 특검, 김성태 특검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T 같은 경우는 한두 명도 아니고 유력자들 다수가 자기 자식들을 불법 취업시켰고 그 불법 취업시킨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KT 특검과 공공기관 취업 비리 특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청문회는 안 하면서 특검하자. 이건 진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일정 어렵사리 잡혔습니다. 9월 2일과 3일 민주당 쪽에서 좀 이걸 정리하는데 힘든 시견이 있었는데 향후에 이게 또 안 좋은 관례가 되지 않을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를 했지만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증인 채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인물들과 또 민주당 요구는 상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과연 청문회장으로 불러 세우느냐 한국당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왜 그 송기영 간사께서 예. 고생하셨는데 그냥 9월 1일, 2일 하면 법적 논란이 없는데 하필이면 9월 3일 날 해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는지 일요일이니까 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좀 또 아쉬운 예. 면이 있습니다. 예, 이 일정과 부분은. 관련해서는 네, 일정과 그렇고요. 관련해서 예, 그럼 예. 더 당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수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증인과 관련하여서는 예. 지금까지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왕구 전 대표, 그리고 한성교 전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까지 내 청문회다, 내 선거인데 왜 가족을 건드리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이원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조국 후보 청문회는 조국 후보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시잖아요. 그 수사에는 가족들을 다 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부응해서 수사에 들어갔으니 가족 문제는 좀 검찰 수사에 맡기시고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특히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의혹 제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무분별한 의혹 제기인데 있었으니 좀 정책 검증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증인 이야기 하시죠.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개혁주의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미 이 부분은 사실상 도덕과 청변에 대한 개념을 본다 그러면은 개혁주의자가 되기는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개혁 대상이 개혁을 하겠다 이 말인데 2.5표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게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청문회에 대한 가족에 대한 신청 이것이 이제 감성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의가 지나치면 뭐 잔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오래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적폐수사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정의가 지나치면은 잔인하다 이런 것들이 예우가 없이 그대로 지금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물론 그렇게 원시적인 비교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이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따져 본다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앞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정의 채택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가족에 국한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 이 가족펀드라고 지금도 거의 다 의혹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펀드에 대한 그 돈의 출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또
국민적 공부를 불러일으켰던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족을 불러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인데 이건 사실 정치적 타협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는 이 정서적인 어떤 혼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뭐 가족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청문회의 어떤 본질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 이런 것들 봤을 때 또 피해갈 수 없는 것도 부분이다라는 그런 점이 또 대두가 될 수 한 있다. 가지만 네.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적폐 수사가 황교안 권한대행 때 시작됐고요. 황교안 권한대행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적폐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처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청문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뭐 후보자나 혹은 뭐 이게 증인들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특히 후보자가 답변을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한국당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건 한국당이 지적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문회가 열리면 조국 후보자는 그런 답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의 지적만은 네. 자유한국당이 잘하셨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조국 후보자에게 물었으면 좋겠고 저는 조국 후보자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 그렇게 수사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피해가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물어보는 것에 잘 해명을 할 것이다. 네, 지금 조국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의혹의 99%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과정에서 언론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우리 예, 사회가. 최현님 잠깐만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도 그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과분한 함께 피해를 좀 들어볼까요?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향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이 늦어지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너무 오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오늘 영장 발부되고 그리고 강제 수사도 시작됐는데 아직도 모든 의혹에 관해서 적법하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질 것이고요. 또 인사청문회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시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로 의혹 해소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은 제가 다 드릴 것이고요. 또 거기에 나와서 출석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가족을 부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한 일입니다.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해외에 나간 건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연락 주고 받으시나요? 연락을 사퇴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장관. 예, 조국 장관 후보자 출근길에 기자들의 응답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분한 기대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또 검찰 수사 개시에 당황스러운데 성실히 검찰 수사에 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담당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최민희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이나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입장이시냐라고 또 지금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조국 후보자는 뭐 충분히 다 뭐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말을.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시면 그 특종이라고 하는 보도들이 사실은 사실에 부합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종이라는 보도를
2차, 3차, 4차, 5차 다시 돌아서 6차, 7차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쏟아진 보도가 수만 건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후보자와 가족들의 명예는 정말 갈갈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정정 보도 하잖아요. 그럼 그건 크기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정정 보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은요. 정말 악마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을.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격을 모독하는지. 그러니까 청문회는 저는 팩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이지 인격을 모독하는 과정은 아닌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거기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국회 과기방위에서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그런 보도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방금 이제 조국 후보자 출근길 발언 들으셨잖아요.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저희들이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또 청문회 그 2일과 3일 당일 해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청문회 끝나고 여론의 추이를 물론 청와대도 보겠죠. 보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또 고민 사항 뭐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추려볼 것 같으면 어제 압수수색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충분한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답변 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답변 태도로 본다 그러면은 자진 사퇴라든가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담담하게 인사청문 응할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 장관이 되면은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본질 자체가 정치 검찰로 몰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지금 청와대와 조국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지금 비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 덧붙일 말씀. 그러니까 정치 검찰로 몰까요? 그렇게는 후보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냥 검찰이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본인은 억울한 상태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지기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